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도록 길러졌다. 5가지 감각이 전부인 것처럼 생존과 생산성, 논리에 맞춰 우리의 무한한 본질을 잡고 규격화된 틀 안에 가두도록 교육받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지금 느끼는 이 단절감이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 더 많은 무언가가 있다는 막연한 확신,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는 삶과 현재의 삶이 맞지 않는 그 불협화음이 바로 위대한 망각의 시작이다. 진실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더 도전적이다. 우리는 단지 육체라는 용기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다. 물질 세계는 현실의 마지막 층일 뿐이며 진짜 창조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시작된다. 그곳이 바로 필드, 양자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외부에만 시선을 둔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쫓고 측정 가능한 결과만을 추적하며 숫자와 결과로만 삶의 진전을 판단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히려 창조의 엔진을 차단한다. 바로 내면의 진동, 주파수 말이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현실은 단지 선택과 환경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상태가 홀로그램처럼 투영된 것이다. 생각, 감정, 기대, 무의식적 신념이 모두 신호를 발산하고 그 신호가 주변의 물질을 조직한다. 비유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렇다. 양자물리학은 물질이란 결국 응축된 에너지이며 관찰자와 주의 그리고 진동의 일관성에 의해 형체를 갖춘다고 말한다. 즉, 현실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응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망각의 주문을 어떻게 깨야 할까? 자신이 단지 몸과 이름, 목표를 쫓는 한 개인이라는 환상에서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 시작은 진짜 나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것은 뇌나 생각 속에 있지 않다. 당신의 의식은 필드, 즉 양자장 속에 있다. 그것은 시적 은유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잠재적 에너지의 역동적인 매트릭스이며 당신은 그 안에 이미 짜여져 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이 필드에 파문을 일으킨다. 모든 감정은 당신이 불러들이려는 현실을 앞당기거나 지연시킨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창조의 힘은 물질의 환상에 넘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도 끌어당김을 시도해봤지만 안 됐어요. 이유는 거의 항상 같다. 바깥 세상을 바꾸려 하면서 정작 자신의 존재 주파수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핍의 진동을 유지한 채 풍요를 만들 수 없고 두려움을 발산하면서 사랑을 불러올 수 없다. 비밀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열에 있다. 끌어당김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하는 것이다. 바라는 삶과 현재의 삶 사이에 느껴지는 간극은 벌이 아니라 깨어남을 유도하는 진동의 통로다. 우리는 필드를 단순히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에 프로그램을 심는 존재다. 그것은 의도와 명료함, 그리고 존재감으로 주파수를 각인시키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이 여정은 더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조율하는 것이다. 모든 창조는 정체성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이미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질문이 출발점이다. 변화를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되는 방식이다. 그러면 필드와 징후, 그리고 동시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것들은 당신이 기억하기만을 기다려왔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머릿속에 있다고 배운다. 뇌의 주름 속 두개골이라는 상자 속에 갇혀 있다고. 하지만 마음은 국소적이지 않다. 한정된 구조물이 아니다. 뇌는 생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수신하는 안테나다. 조 파펙터가 말했듯 우리는 몸도 아니고 뇌도 아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다. 에너지는 뼈나 피부에 가둘 수 없다. 양자 물리학자와 영적 비전가들은 오랫동안 이 사실을 입증해왔다. 의식은 뇌의 산물이 아니라 뇌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다. 의식은 몸 안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을 감싸고 움직이고 필드와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다. 뇌가 라디오라면 생각은 그 라디오가 맞춘 주파수에 따라 다른 방송을 받는 셈이다. 두려움의 주파수에 맞춰 놓으면 풍요의 채널은 들리지 않는다.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다. 마음이 한정적이다라는 정체성을 놓아버리는 순간 현실을 에너지 차원에서 설계할 수 있는 힘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조 디스펜자는 당신의 개성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고 말했지만 더 정확히는 당신의 진동 서명이 필드의 패턴을 투사하고 그 패턴이 삶으로 반사된다는 의미다. 결국 우리는 현실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하고 있다. 모든 생각, 감정, 기대는 필드에 파동을 보내고 필드는 관찰자 효과에 따라 특정 가능성을 물질로 붕괴시킨다. 마음이 몸 안에 갇혀 있다고 믿으면 환경에 갇힌 존재로 살게 된다. 하지만 마음이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프로그래밍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양자생물학과 의식연구, 하트메스 연구소의 실험들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주의가 전자기 출력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출력은 우주 전체의 필드와 상호작용한다. 과학과 영성의 간극은 이제 다리가 되었고 우리는 지금 그 다리를 걷고 있다. 그러니 물어야 한다. 마음이 몸 안에 없다면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 이미 어떤 현실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 어떤 버전의 나와 이미 연결되어 있을까? 그것은 단지 주파수를 맞추기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진짜 창조의 시작이다. 감정 없는 선언이나 형식적인 의도가 아니라 진동의 일치가 전부다. 물질 세계의 법칙에 묶이지 않고 에너지의 법칙과 협력하는 순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주가 당신에게 말을 건넨다면 그것은 단어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귀에 속삭이거나 당신이 쓰는 언어로 문장을 보내지 않는다. 우주는 단 하나의 언어, 바로 주파수로만 소통한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계속 발산되고 있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듣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를 바꾸기 위해 힘과 노력, 의지를 사용한다. 하지만 그 방식은 마치 진공 속에 외치는 것과 같다. 필드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신호는 진동이다. 모든 것은 주파수다. 빛, 소리, 생각, 감정, 물질 모두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에너지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무작위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지능적으로 조직되고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다. 당신의 심장이 만들어내는 전자기장은 몸에서 몇 피트나 떨어진 곳에서도 측정 가능하며 현재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담고 있다. 뇌파 역시 베타, 알파샤, 세타, 델타 등으로 변화하며 주의와 지각의 질을 반영한다. 그리고 전반적인 에너지 필드, 고대에서 아우라라고 불렸던 이 장은 현대 과학에서 바이오필드라고 불리며 주변의 양자장과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한다. 그 데이터는 은유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으로 되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이 간절한 바람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이유다. 삶이 바뀌는 순간은 당신의 진동이 바뀔 때다. 그리고 그 진동의 질은 당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일관되게 존재하는 방식에서 결정된다. 그렉 브레이드는 이것을 감정의 언어라 부른다. 그는 필드가 반응하는 것은 논리적인 확언이 아니라 일관된 감정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나는 풍요롭다라고 말해도
내면에서 결핍과 불안, 무가치함의 진동을 내보내면 필드는 그것을 진짜 요청으로 받아들인다. 필드는 당신의 희망에 반응하지 않는다. 오직 당신의 신호에 반응한다. 양자 물리학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중 슬릿 실험은 입자가 관찰 여부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것은 관찰자가 단순히 보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하는 존재라는 더 깊은 함이다. 매 순간 우리는 자신이 가진 에너지 톤으로 가능성의 파동을 특정한 결과로 붕괴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주파수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면 상태와 양자장 속에서 가능한 외부 현실 간의 진동적 일치다. 감사, 사랑, 기쁨, 신뢰와 같은 고진동 감정은 심장과 뇌의 일관성을 만든다. 이 상태에서 에너지는 깨끗해지고 집중되며 자기장을 강하게 만든다. 반대로 수치심, 두려움, 의심, 좌절과 같은 저진동 상태는 에너지를 흐트러뜨리고 신호를 약화시키며 필드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낸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생각과 감정이 일치하고 의도와 감정이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은 전자기적인 존재가 된다. 몸이 하나의 조율 장치가 되고 우주는 증폭기가 된다. 이것을 코히런스, 코헤렌스, 일관성라 부른다. 하트레이트 변이성, HRB 연구에 따르면 고양된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심장과 뇌의 일관성을 깊이 경험하며 이는 면역체계의 향상뿐 아니라 시간, 기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다.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양자적으로 변한다. 당신의 주파수가 단지 기분만이 아니라 경험하는 현실을 형성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노력의 반영이 아니라 에너지의 거울이 된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 대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지? 라고 묻게 된다. 결과를 끌어당기려 애쓰는 대신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끌려오는 자석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발산하는 주파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현재의 삶을 보면 된다. 지금의 삶은 최근의 진동이 만든 메아리다. 그것은 당신의 바람이나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반영된 결과다.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이 있다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피드백이다. 새로운 감정의 기준을 선택하고 더 이상 어딘가로 가려는 시도를 멈추며 이미 도착한 상태에서 진동하기 시작하라는 신호다. 모든 양자적 창조가 내면 작업에서 시작되는 이유는 도덕적인 교훈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물리 법칙 때문이다. 필드는 노력에 반응하지 않는다. 공명, 레소난스에 반응한다. 그리고 공명은 일관성, 명확성, 정렬에서 나온다.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상태에 생각, 감정, 행동을 맞출수록 우주는 그것을 증거로 확증한다. 아름다운 점은 이것이다. 당신의 주파수는 오직 당신의 손안에 있다. 상황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 주파수를 반영한다. 바깥을 바꾸고 싶을 때마다 기억하라. 신호는 항상 안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오래 쓰던 도구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때가 온다. 시각화는 기계적이고 확언은 공허하게 느껴지고 결과를 쫓는 것은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진다. 그때 영혼은 더 깊은 진실을 속삭인다. 네오는 단지 현재의 현실을 개선하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가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부르는 차원 도약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이 아니라 존재의 레벨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시작된다. 차원 도약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이 이미 다차원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공간과 시간을 따라 움직이는 육체가 아니다. 우리는 주파수에 기반해 현실을 투사하는 의식의 장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식의 가장 밀도 높은 층, 즉 3차원에 불과하다. 3차원에서는 시간이 직선적으로 흐른다. 원인이 결과를 앞서고 우리는 모든 것과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다. 노력과 투쟁, 반응이 중심인 세계다. 그러나 이 밀도를 넘어가면 더 높은 틀이 펼쳐진다. 4차원과 5차원. 의식의 영역에서 시간은 구부러지고 에너지는 더 빠르게 반응하며 현실은 상황이 아니라 의식을 반영한다. 4차원에서는 시간이 유연하다. 생각과 감정이 단순한 내면 현상이 아니라 현재 걷고 있는 시간선 자체를 형성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5차원에서는 정체성이 유동적이 된다. 여기서 창조는 얻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것이다.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나의 진동과 일치하는 순간, 필드는 그것을 재배열에 반영한다. 미래는 더 이상 쫓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주파수로 선택하는 것이 된다. 밥 프록터는 당신은 자신이 있는 진동을 끌어당긴다고 말했다. 네빌 고다드는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듯한 감정을 가지라고 가르쳤다. 둘 다 같은 진실을 말한다. 차원적 현실은 희망이 아니라 체현에 의해 결정된다. 원하는 삶을 얻는 방법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이미 존재하는 차원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현실에서 이 도약은 이렇게 보인다. 여기서 저기로 어떻게 갈까? 가 아니라 그 현실을 붕괴시킬 수 있는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를 묻는다. 현재의 상황을 옛 나의 메아리로 보고 미래의 나의 진동을 현재로 불러온다. 이는 망상이 아니라 공명이다. 이미 가진 듯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낄 때 우주는 반드시 응답한다. 그것은 조작이 아니라 차원의 이동이다. 중요한 점은 이 도약이 연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완전히 영혼의 진실과 정렬된 존재 상태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생물학이 변하고 자세가 바뀌며 선택이 달라지고 경계가 정교해지고 에너지가 확장된다. 필드는 순수히 반응하므로 그 진동에 맞춰 현실을 재배열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선형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기 시작한다. 미래는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다. 5차원의 자신과 연결될 때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변화의 신호와 동시성을 받는다. 왜냐하면 더 이상 결핍의 신호가 아니라 완전함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도약은 억지로 할수록 멀어진다. 차원 도약은 전략이 아니라 항복이다. 두려움과 의심, 기다림 속에 갇힌 옛 나를 내려놓고 진정한 나의 주파수가 이끄는 대로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양자적 창조는 노력보다 공명에 관한 것이다. 공명이 일어나는 순간 시간은 붕괴되고 현실은 휘어진다. 멀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갑자기 가까워지고 사람과 기회, 통찰이 완벽한 순서로 찾아온다. 우리는 그것을 플로우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흐름에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다. 스스로 그 흐름에 주파수를 맞춘 것이다. 차원 도약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연한 행운도 아니다. 그것은 인식의 변화이며 감각이 따라오지 않아도 가장 높은 필드에서 작동하기로 한 선택이다. 그리고 이 상태를 오래 붙들수록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를 더 선명하게 반영하게 된다. 만약 지금 당신이 두 현실, 현재의 삶과 꿈꾸는 삶 사이에 끼어 있다고 느낀다면 기억하라. 그 사이를 잇는 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진동이다. 당신은 도약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도약 그 자체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단어는 무의미해지고 논리는 굽어지며 진실은 이해가 아니라 느낌으로만 인식된다. 여기서 빛의 몸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많은 이들이 빛의 몸을 신비주의적 개념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가장 일관되고 빛나며 정렬된 에너지 청사진이다. 빛의 몸은 언제나 원천과 연결되어 있고 가장 높은 잠재력에서 진동하며 당신의 본질이다. 패턴 뒤, 트라우마 너머, 조건화 이전에 존재하는 진짜 나다. 빛의 몸을 활성화하는 것은 연기가 아니라 기억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를 카케이어라고 불렀고 동양 철학에서는 프라나나 기로 표현했다. 현대 과학 기반 영성에서는 심장과 뇌가 공명 상태에 들어갈 때 생성되는 정합된 필드로 설명된다. 조 디스펜자는 이를 코히런스라 부르고 그렉 브레이더는 신성한 매트릭스가 고양된 감정에 반응하는 상태라고 말한다. 이들이 공통으로 전하는 것은 하나다. 우리의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 구조가 아니라 전자기적이며 진동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감사, 연민, 기쁨, 신뢰와 같은 고진동 감정에 맞출 때 우리의 전자기장은 확장되고 질서, 정연하며 강력해진다. 이것이 바로 빛의 몸이 작동하는 순간이다. 빛의 몸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애써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미묘한 존재 방식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첫걸음은 마음과 심장의 일관성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시적인 은유가 아니라 물리학이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는 천천히 호흡하며 심장에 의식을 두고 의도적으로 감사나 사랑과 같은 고양된 감정을 만들어낼 때 심박 변이도 HRV가 안정된 코히런스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신호는 곧바로 뇌로 전달되어 두뇌 활동을 조화롭게 만든다. 그러면 내면의 혼란이 가라앉고 잡음이 줄어들며 에너지장은 고요해진다. 바로 이 고요 속에서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한다. 다음은 의도적 체현이다. 시각화는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필드에 보내는 짓이다. 바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가를 감정과 함께 그려낼 때 필드는 그 진동에 맞춰 재구성되기 시작한다. 잠재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오직 진동에 반응할 뿐이다. 그러니 매번 깊게 호흡하며 심장에 집중하고 더 높은 자신이 말하고 걸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히 느낄 때 우리는 필드를 재설계하고 빛의 몸을 깨우는 것이다. 또 하나 강력한 방법은 진동 앵커링이다. 하루 중 작은 상징적 행동을 선택해 원하는 주파수를 고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더 높은 자신이 평온한 존재라면 그들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까? 무엇을 절대 하지 않을까? 어떤 공간을 지킬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성스러운 의식이 될 때 신경계는 새로운 기준선으로 작동한다. 저항은 줄고 에너지는 일관성을 되찾는다. 빛의 몸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정렬된 일관성을 요구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빛의 몸을 활성화하는 것이 몸을 버리고 떠나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몸을 주파수의 그릇으로 온전히 거주하는 것이다. 몸을 짐이 아니라 악기로 대하고 휴식, 수분, 햇빛, 호흡, 움직임으로 조율해야 한다. 세포는 당신을 듣고 있다. 숨의 리듬, 몸을 세우는 방식, 시선과 걸음걸이까지도 필드에 신호를 보낸다. 몸을 사랑스럽고 의식적으로 채울수록 에너지적 본질이 더 선명히 드러난다.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개념이 있다. 바로 진동적 일치다. 빛의 몸은 지속적인 불일치 속에서는 온전히 유지되기 어렵다. 만약 당신의 외부 환경, 관계, 습관, 디지털 소비가 지속적으로 두려움, 혼란, 소모를 반영한다면 본연의 주파수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빛의 몸을 깨우는 과정에는 공간 만들기가 필요하다. 침묵을 위한 공간, 직관을 위한 공간, 주파수가 가라앉고 다시 오를 수 있는 공간 말이다.
이 고요 속에서만 진짜 신호가 선명해진다. 그리고 기억하라. 시작하기 위해 징표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바로 당신이 그 징표다. 반응 대신 고요를, 산만함 대신 존재를, 두려움 대신 신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하루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양자 포털을 연다. 필드는 당신의 행동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를 느끼고 있다. 이 작업을 하면서 폭죽처럼 드라마틱한 순간이 오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유 없는 평온, 설명할 수 없는 확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생긴다. 그리고 서서히 외부 세계가 이 새로운 진동에 맞춰 변한다.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본래의 존재 상태를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라. 빛의 몸 상태의 나는 이 순간 어떻게 숨쉴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반응할까? 그곳에서 시작하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양자장은 드라마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코히런스를 요구할 뿐이다. 그리고 이 코히런스는 빛을 찾는 것을 멈추고 빛이 되는 순간마다 탄생한다.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내가 그토록 찾던 것이 항상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동기부여 문구가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살아있는 진실이다. 나는 이미 내가 되고자 하는 그것이다. 양자장은 어떤 성취를 이룰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어떤 존재로 있는가를 즉시 반영한다. 바프록터가 당신은 물리적 존재가 영적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가 물리적 경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단순히 영감을 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는 현실의 본질을 해독한 것이다. 필드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안에 있고 주변에 있으며 매 순간 숨속에 흐르고 있다. 필드는 당신의 바람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에 응답한다. 지금의 현실은 벌도 보상도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무한한 지성이 당신의 미세한 주파수를 반영해 보내는 피드백이다. 그러니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어떻게 거기에 갈까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선언할까로. 그 순간 거리는 사라지고 분리의 환상은 녹아내린다. 원하는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다. 양자적 관점에서 보면 시간은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당신이 될 수 있는 모든 버전은 이미 존재하며 마치 재생을 기다리는 음악처럼 필드 안에 코드로 저장되어 있다. 당신이 주파수를 바꾸는 순간 삶의 채널이 바뀐다. 그리고 그 변화는 즉각적으로 혹은 형태가 아니라 느낌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첫 번째 확증이다. 이유 없는 평온, 설명할 수 없는 기쁨, 원인 없이 찾아오는 충만감. 이것이 바로 일관성이자 정렬이다.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기억해야 할 가장 강력한 전환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더 이상 자신을 구현하는 것을 미루지 않기로 합의하는 순간 게임은 바뀐다. 선택받기 전까지 기다리지 않고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를 치유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미래의 나는 구걸하거나 연기하는 버전을 원하지 않는다. 오직 기억하는 버전을 원한다. 기억하라. 모든 주파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용 가능하다. 정체성은 선택이며 확장은 수행이 아니라 허락이다. 그러니 오늘 이미 그것을 가진 듯이 살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여기 있기 때문이다. 명확한 진동으로 말하고 확신의 자세로 걷고 이미 알고 있는 듯이 행동하라. 당신은 무언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힘으로 하는 창조가 아니라 정체성에서 비롯된 창조다. 진짜 자신을 기억하는 순간
필드와 흥정하는 일을 멈추고 필드와 함께 창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에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다. 필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당신이 감당할 준비가 된 것을 준다. 그리고 그 새로운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그것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당신일 때만 가능하다. 그 버전의 당신은 멀리 있지 않다. 다음 선택 뒤, 다음 호흡 속, 다음 순간의 존재감 속에 있다. 그러니 지금 깊이 호흡하라. 의심하거나 쫓아다니는 버전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버전으로. 당신이 바로 풍요의 주파수이며 사랑의 진동이며 완전함의 에너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모든 것은 이미 여기에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다면 속으로 선언하라. 나는 넘어가고 있다. 이것이 필드에 보내는 신호다.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되기 시작한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활성화 시점이다. 이제부터는 피드가 아니라 주파수에 맞춰 살아라. 스크린 속 세상의 반응보다 필드의 응답에 귀를 기울여라. 원하는 현실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 당신의 다음 존재 상태가 바로 그것을 부른다.